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2장의 8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메커니즘 그려가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나머지 3개 파트인 치환기 효과, 그리고 이제 나프탈렌의 반응, 기타 화합물의 반응,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치환기 효과 부분이 이제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반응들은 기본적으로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가는 기질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벤젠은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는 벤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환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벤젠 고리에 치환기가 존재하는 형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치환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벤젠이라고 하는 거와 치환기가 존재하는 형태의 벤젠 유도체는 당연히 어떤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두 부분으로 정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반응성, 그리고 하나는 지향성이라고 불려요. 지향성. 반응성은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벤젠 화합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벤젠이 일어나는 반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더 느리게 진행되느냐. 반응성과 관련돼서 치환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환기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치환기에 대해서 어느 위치 쪽에, 예를 들면 오소, 메타, 파라 그 세 위치 중에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새로운 친전자체가 붙을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이에요. 반응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가서 붙는지가 우리가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향성과 관련된 거, 그 두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반응성부터 보시면, 반응성은 크게 두 가지겠죠. 벤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벤젠보다 반응성이 클 수도 있고요. 벤젠보다 반응성이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라고 부르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의 치환기가 붙어 있게 되면은, 벤젠 고리 쪽으로, 그러니까 치환기가 벤젠 고리 쪽으로 전자를 많이 밀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벤젠 고리 내부의 전자 밀도가 높아져요. 그쵸? 그러면 뭐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벤젠 화합물의 친핵 성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전자의 활동성이 커질 거고 그 활동성은 친핵 성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핵 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약고리의 전자 밀도를 높여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메틀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자를 제공해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유발 효과. 자, 그 유발 효과, 인덕티브 이펙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 구조를 만들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실제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거를 이제 공명 효과 아니면 다른 영어적인 표현으로 메조모렉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메조모렉 이펙트. 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인덕티브 이펙트부터 보시면, 자, 플러스라고 이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반응 기질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 기질 입장에서 전자를 받는 형태가 되잖아요. 전자를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틸 같은 경우가 전자를 약간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인덕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알킬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조모릭 이펙트, 공명 구조를 만들면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죠. 공명 구조를 만들려면 벤젠 고리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할로젠, 그다음에 산소 원자들, 그리고 질소 원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할로젠, 산소 원자, 질소 원자들은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면서 벤젠 고리 쪽으로 아예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를 나타내죠. 굉장히 크게 전자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벤젠 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는 벤젠 고리 입장에서 전자를 받는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라고 나타내고요. 플러스 메조머릭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 정확히 반대야.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 있다. 그럼 벤젠고리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간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벤젠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친핵성도가 낮아지지. 즉, 반응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불활성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방법이 두 가지죠. 인덕티브 이펙트와 메조머릭 이펙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근데 마이너스잖아. 무슨 의미야? 반응 기질에서 전자를 뺏기는 형태. 그러니까 반응 기질에서 앞쪽에서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플러스라고 표현이 됐던 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치환기 쪽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원자와 여기 붙어 있는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만 얘는 보시면 돼요. 인덕티브 이펙트는 다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형태들이고, 여기는 물론 탄소-탄소 결합이긴 하지만 이 카보닉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 자체가 전자를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CO 이중결합에서 여기 산소 원자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잖아. 여기에 부족해져 있는 전자적인 성격을 채우기 위해서 벤젠 고리 쪽으로부터 전자를 좀 땡겨오게 되죠. 그래서 카본일기, 뭐 나이트릴기, 나이트로기 이런 것들은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땡길 수도 있다. 요것들은. 자, 그리고 메조모릭 이펙트도 가능하죠. 자, 여기에 이제 CO 이중결합 혹은 CN 3중결합 이렇게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면은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땡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명 구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카본일기 같은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로도 전자를 땡길 수 있고 메조머릭 이펙트로도 전자를 땡길 수 있습니다. 메조머릭 이펙트로 전자를 땡길 수 없는 유일한 전자 끄는 치연기가 뭐냐면 할로젠이지, 할로젠. 할로젠, 요거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얘 보세요. 산소 원자. 앞쪽에 산소 원자 OH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전자를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줘요. OH기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뒤쪽에 전자 끄는 입장에서 보면은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산소 원자가 전기 음도가 크니까 여기 결합 쪽에 놓여 있는 전자를 산소 원자가 가지고 간단 말이야. OH기, 그러니까 OH기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치환기 중에 하나인데, OH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기예요, 당겨주는 기예요. 어떤 때는 밀어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당기는 것 같고. 근데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야.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보다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통해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는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어떤 조건이든지. 근데 여기서처럼 전자를 밀어주는 메조머릭 이펙트의 성격을 가지려면은 여기에 여기 산소 원자의 비고 전자성이 움직여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이쪽에서 결합 하나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떠한 전자 결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합이 있으면 전자를 밀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로라이드도 마찬가지지. 클로라이드도 전자를 끄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인덕티브 이펙트를 통해서. 근데 클로라이드도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전자를 밀어주면 여기는 파이 결합이 존재하잖아. 저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 여기서 클로라이드가 제공해준 전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밀었을 때 받아먹을 수 있으면 얘는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로도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데 그게 성격이 좀 다른 거지. 자, OH기 같은 경우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산소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봐. 여기 산소 원자가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10이야. 10이야. 자, 그런데 산소 원자가 이렇게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얘가 보통 몇이 상대적으로 뭐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얘는 한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으로 당기지만, 그러니까 벤젠고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으로 전자를 뺏겼지만 산소 원자가 100으로 줬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90이지. 그래서 실제 OH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이 좀 더 큽니다. 이렇게 전자를 이제 밀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근데 클로라이드는 조금 달라요. 클로라이드는. 이거는 그냥 제가 상대적으로 값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절대적인 값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클로라이드는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된다고 봐봐. 80 정도 돼. 근데 클로라이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얘는 한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벤젠골 입장에서는 80으로 뺏겼어. 근데 준 게 50밖에 안 돼.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0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클로라이드는 이제 성격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좀 더 큰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의 치환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OH기는 벤젠골에 직접 결합되어 있으면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의 치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간혹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기랑 이제 비활성화기. M은 메조머릭 이펙트, I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여기 질소 원자, 그렇죠? 여기 원자들이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야. 저것들을 보시면 탄소보다 전기원소가 크기 때문에 인덕티브 이펙트로는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근데 메조머릭 이펙트,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뭐가 더 커? 메조머릭 이펙트의 효과가 훨씬 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를 밀어주는 활성화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할로젠 있잖아. 할로젠.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원자들도 다 그 비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가 더 커? 전자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인덕티브 이펙트의 효과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값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비활성화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조금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활성화기는 다 요거 빼고는 다 메조머리 이펙트로도 다 마이너스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벤젠이죠. 이게 벤젠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거든요. 근데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으면 벤젠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높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작아지게 되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원기가 붙어 있으면 벤젠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더 낮아지니까 반응성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커진다. 그 정도 특징까지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향성이야, 지향성. 앞에서 반응성은 이제 조절하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인데, 자, 어떤 치원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결합이 되는, 새롭게 탄소 원자에 결합이 되는 찐 전자체가 붙는 위치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정해지게 돼요. 자, 첫 번째,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EDG라고 부르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치환기를 기준으로 오쏘파라 위치를 지향합니다. 자,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 치환기로 붙어 있어. 이거 치환기는 앞쪽에서 정리해드렸으니까 그 치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친전자체가 붙게 되면은 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에 대해서 어느 위치?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는 거를 선호한다. 메타 위치에 붙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일단 결과를 좀 알아두세요. 결과를.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일렉트론 위드드링 그룹은 반대야. 치환기를 기준으로 메타 위치의 치환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일렉트론 위드드링 그룹이 치환기로 붙어 있으며 이 치환기에 대해서 오쏘 메타 위치, 여기 부분에 친전자체가 결합이 되는 게 더 높은 비율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결과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게 요거예요. 할로젠 원자, 그리고 나이트로소 치환기. 나이트로소 치환기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NO예요, NO. 요 치환기예요. 요게 나이트로소 치환기라고 얘기를 해. 할로젠 원자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성격이 더 큰 원자였지?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격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에 붙어 있었잖아. 거기로 구분을 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규칙으로 따지면 어디에 붙어야 돼? 새로 생성되는 그 결합이 그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에 대해서 메타 위치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클로라이드 원자랑 나이트로소기는 얘 둘 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기는 맞아.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 건 맞아. 그런데 직접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여기 질소 원자고, 여기서 예를 들면 할로젠, 얘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자쌍 이용해서 벤젠고리 쪽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약간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의 효과로 인해서 얘는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합니다. 이게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기준, 수소죠. 벤젠이야. 그러면 반응성을 본다는 얘기는 이쪽 편이 반응성이 더 작다. 그러면 약간 붉은색 빛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치환기들이 뭐야?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전자를 끄는 치환기고, 여기 약간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치환기죠. 맞죠? 그래서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전자를 이제 밀어주는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중성 상태에서 제일 큰 게 NH2기야. 근데 NH2기는 제가 이제 주의하는 걸 표시해드렸는데 얘는 뭐 때문일까요? 이 NH2기는 앞쪽에 그 프레드크래프트 알케라 반응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루이스 엑시트가 첨가가 되는 반응 조건에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 NH2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되게 큰다는 의미는 질소원자의 비관성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루이스 엑시트 혹은 어떤 산이든 상관없어요. 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종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NH2기가 먼저 그 물질과 반응을 해서 NH3의 플러스 형태, 그쵸? 암모늄 염 형태가 돼. 암모늄 염 형태. 걔는 성격이 어디로 가냐면 끝으로 가, 끝으로. 그 완전 극단으로 가. 그러니까 전자를 제일 밀어주는 성격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결합이 형성돼서 이 질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며 가장 전자를 밀어줬던 치환기에서 전자를 가장 땡기는 치환기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 주의해 주시고, 자, 뭐 이제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전자를 밀어주는 기는 오소 파라 지향입니다. 반응성도 증가시켜주고 오소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오케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기는 반응성을 감소시켜주고 메타 위치를 지향한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얘라는 거예요. 할로젠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할로젠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기야. 그래서 비활성화기에 들어가요. 수소보다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활성화기에 들어가지만 얘는 오소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중간체 구조를 굉장히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로젠은 오소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제 가끔 치환기로 붕소원자 이제 OH기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 요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얘는 전자 끄는 기로 들어갑니다. 끄는 기로. 왜냐하면 붕소원자에 이제 오비탈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격이 크죠. 그래서 VOH2 요 치환기도 전자 끄는 기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아시겠죠? 요거와 여기에 던갈아 좋을 게 나이트로소기, NO 치환기, 나이트로소기,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 끌어주는 치환기 다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OCH3기야. 그럼 얘는 무슨 치환기죠? OCH3기는 일렉트론을 대표적으로 도네이팅해주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OCH3기가 붙어있을 때, 즉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있을 때 왜 오소 파라 위치를 지향하느냐? 뒤에는 이제 그 중간체 안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얘가 공명구조를 그려봐. 여기에 산소원자를 내려서, 산소원자의 비공유성을 내려서 공명구조를 그리며, 이 산소원자 쪽에 전자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차지가 생기는 그 벤젠의 고리, 탄소가 어딘지를 봐봐요.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야.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한 번 더 그리면 여기, 한 번 더 그리면 여기거든요. 즉, 이 OCH3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벤젠고리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 다시, OCH3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잖아. 그럼 얘가 전자를 밀어줬을 때 벤젠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제일 높아지는 탄소, 얘 영향에 의해서.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거든. 그럼 여기 윗부분은 지금 이 OCH3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위치죠? 얘는 오소 위치지. 얘는 뭐야? 파라 위치지. 감이 좀 오세요? 왜 오소 파라 위치에 붙는지? 왜? OCH3가 하는 치환기,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있을 때 얘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제일 크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오소랑 파라 위치라는 얘기야. 즉, 여기 부분의 전자 밀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거지. 근데 메타이치 쪽은 이게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고, 오소 파라 위치는 반응성이 큰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컨셉으로 하나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을 때, 뭐 케톤기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여기서처럼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당길 수 있거든요. 공명구조를 통해서 당겨보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이 카본을기가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당겼으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는 위치가 어딘지 보세요. 어디야? 얘도 똑같이 어디냐면은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야. 얘가 전자를 당겼을 때 전자가 벤젠고리에서 제일 부족해지는 위치가 여기야.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카보닐기가 전자를 당겨주는 효과가 제일 영향이 덜한 부분이 어디야? 영향을 제일 덜 받는 부분. 전자를 가장 덜 뺏기는 부분이 어디야? 메타 위치야, 메타 위치 얘는. 여기가 그래서 전자 밀도가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야. 요게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OCH3기는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벤젠 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오소 파라위치였어. 얘가 전자가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던 거야. 오케이? 얘는 전자를 당겼잖아. 전자를 당기니까 벤젠 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지. 그 부분이 이 취향계에 대해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야. 여기 부분이 전자 밀도가 되게 낮아진다고. 확 낮아진다고. 그럼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부분은 메타 위치인데 그럼 여기 부분에 전자 밀도가 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 밀어주는 취향기는 오소 파라 위치의 전자 밀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오소 파라 위치 쪽에 전자 밀도가 확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해서 전자 밀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메타 위치 쪽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요거 내용 끝이에요. 아시겠죠? 위치 정하는 건 끝이야.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일단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든 전자를 끌어주는 취향기든 이 취향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 전자를 밀어주는 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위치가 될 거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취향기는 전자를 끌어당긴 위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는 이 각각의 취향계에 대해서 다 오소 파라 위치예요. 아시겠죠? 오소 파라 위치야. 자, 요거 내용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자 밀도를 가지고 취향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전자 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자,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중간체 안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컨셉으로 이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톨루엔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했더니 CH3기가 붙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쟤는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이잖아. 그럼 오소 파라 위치에 대한 지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생성물을 보면 오소가 63%, 파라가 34%, 메타는 3%. 자, CH3기는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는 아니죠. 맞죠? 인덕티브 이펙트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지. 그러면 여기 위치랑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 CH3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포지션은 오소 위치야. 당연히. 왜? 얘가 시그마 그래프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니까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밀어주는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오소 위치에 대한 선택성이 좀 더 큰 거예요. 파라 위치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뭐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중간체 안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중간체가 탄소 양이온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오소 위치에 가서 붙었어. 그럼 여기지. 여기죠? 얘는 몇 차 탄소 양이온이죠? 3차. 공명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그려져요. 이거는 제가 다 그리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려놓은 거를 이제 제가 그린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세 포지션에서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3차고 여기는 2차고 여기도 2차예요. 맞죠? 3차, 2차, 2차. 3차 탄소 양이온이 존재해. 메타 위치에 붙었어. 그럼 다 몇 차야? 다 2차야. 맞죠? 2차, 2차, 2차. 파라 위치에 붙었어. 그러면 2차, 얘 3차죠. 얘 2차. 그러니까 평균적인 탄소 양이온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세 개의 공명구조들이 다 각각 존재하고 그것들의 평균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오소 파라 위치 쪽이 더 낮겠지. 왜? 3차 탄소 양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그 루트로 진행이 됐을 때 생성되는 중간체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 루트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중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OH가 그래프되어 있어. OH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 그래프 통해서 전자를 당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OH기가 전자를 가지고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전자를 밀어주는 메조머릭 이펙트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 OH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얘는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비율,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는 확연히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대한 전자密도가 확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명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시그마 그래프를 통해서 밀어주는 효과보다 훨씬 큰 거야. 얘는 공명구조 그러면 여기 포지션에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하잖아요. 전자密도가 거기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위치는 아예 생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선택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아시겠죠? 자, 얘도 이제 그 안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얘는 뭐 다 따져보시면, 뭐 3차? 이거 3차는 아니죠. OH니까.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명구조들을 따졌을 때 가장 안정한 형태의 공명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바로 요. 왜? 산소원자, 비공원자를 내려버리면, 요런 형태가 돼. 산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뭘 만족하고 있는 구조예요?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 어떤 분자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서 거의 가장 상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규칙. 뭐야? 옥텟 규칙이야. 특히 이주기 원자에서는 거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차지가 더 불리한 원자에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훨씬 안정하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공명구조,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의 공명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오쏘 위치랑 어디?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야.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 얘도 만족하잖아. 이게 가능해지려면 여기에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져야 되죠.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에. 그러려면은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어야 되는 거야. 메타 위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존재하는 그 공명구조의 에너지가 훨씬 낮은 거지. 훨씬 낮은 거지. 앞쪽에 메틸기가 붙어있던 형태보다. 그러니까 선택성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는 전자를 끌어주는 취환기이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오쏘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자, 얘는 오쏘 위치가 낮죠? 낮아. 비율이. 파라 위치가 더 커. 그러면 여기도 전자쌍을 가지고 밀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비율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원자 크기 때문인 효과가 제일 커요. 클로라이드가 크기가 크잖아. 크기 때문에 오쏘 위치 쪽에 들어가면은 바로 1, 2번 위치에 인접해서 오는 거잖아요. 입체장애가 되게 커요. 그래서 입체장애가 좀 작은 파라 위치 쪽으로 들어간 게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죠. 메타에는 굉장히 적은 비율, 1%밖에 안 만들어져요. 자, 얘도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이 클로라이드 원자도 뭘 갖고 있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공명구조를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 클로라이드가 옥텟을 만족하면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구조가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야. 여기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메타 위치에 붙었을 땐 그게 존재하지 않지. 왜? 여기 탄소 쪽에 양이온 성격이 안 만들어지니까.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도 여기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니까 전자 내려오면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 그래서 이 케이스도 오쏘 파라에 대한 선택성과 메타에 대한 선택성,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메타가 1%밖에 안 만들어졌잖아. 근데 오쏘 위치보다 파라 위치에 대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크기 때문에 그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끄는기가 붙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일단 비율을 보면 얘가 사실 72%야. 나머지 오쏘 위치랑 이제 파라 위치 쪽은 더 낮은 비율로 존재하죠. 자, 그러면 전자를 밀어주는 시험기가 있을 때가 더 반응이 잘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자 끄는 시험기가 붙어있을 때 반응이 더 잘 진행될까? 전자를 밀어주는 시험기가 붙어있을 때 당연히 반응이 더 진행이 돼요. 당연하잖아. 그 탄소 원자의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 탄소 원자의 전자密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니까 걔는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비율을 비교하는 거고, 얘는 전체 반응의 수율이 되게 낮아요. 전체 반응,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 전체 반응의 수율이 되게 낮아. 왜?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일단 방향초고리 쪽에 전자密도가 낮아져 있잖아. 반응성이 낮아져 있잖아.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야.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지만 그래도 반응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메타 위치 쪽에 들어간 게 그나마 가장 높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 쪽에 전자密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중간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앞쪽에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있을 때는 존재하는 공명구조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적으로 안정한 형태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공명구조의 평균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그쪽을 선호했던 거잖아요. 얘는 반대적인 개념을 해석을 해야 돼. 반대적인 개념. 굉장히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는 공명구조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는 공명구조. 어디에 붙었을 때?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타 위치 쪽의 공명구조가 평균 에너지가 제일 낮아요. 얘들이 워낙에 불안정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는 워낙에 불안정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공명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메타 위치 쪽이 선호도가 이제 그 생성 비율이 높은 거죠. 자, 보시면 오소 위치에 붙었을 때, 자, 어떤 구조가 제일 불안정한 거면 얘야, 얘. 왜? 여기 양이온 성격이 존재해. 근데 여기에 CH5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잖아. CH5는 카본일기잖아. 전자 끌어당기는 기라고. 전자 끌어당기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탄소 원자에 양이온 성격이 존재해. 그럼 여기 양이온 성격은 어마어마하게 전자密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지. 첫 번째 공명 구조가. 근데 여기 메타 위치에 붙었을 때는 여기 탄소 쪽으로 양이온 성격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저 CH5에 의해서 굉장히 전자가 많이 뺏기는 효과를 가지는 탄소 원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제일 안정한 거고, 파라 위치에 붙어도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지.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가 오소 파라 위치에 붙었을 때가 훨씬 더 높다. 오케이? 중간체에. 그래서 선택정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치환기들이 2개 이상이 붙어 있는 경우들에서 이제 위치를 찾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얘는 일단 기본은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들이 붙어 있으면, 첫 번째,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끼리 붙어 있다. 2개가 다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다. 그러면 그 중에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더 큰 거 있죠. 걔가 이깁니다. 그래서 앞쪽에 화살표 중에서 알키기가 제일 약하고요. 산수 원자, 질소 원자 쪽으로 이제 그 크기가 커지죠.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그래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큰 놈이 이긴다. 둘 다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는 밀어주고 하나는 땡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럼 당연히 밀어주는 쪽이 나타내는 효과가 우세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치들을 다 지정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끌어당기는 기가 있어. 그건 잘 안 나와요. 왜? 그거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 자, 여기 CH3기. 여기 CH3기가 미치는 포지션. 이 CH3기에서 전자가 높아지는 위치가 어디야?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가 되는데, 파라 위치는 막혀있네? 오소 위치 쪽에서 반응 선택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나이트로기. 나이트로기가 전자를 덜 당기는 위치가 어디죠? 메타 위치지. 그러니까 메타 위치 쪽에서 그냥 선택성이 큰 거잖아. 이 나이트로기에 대해서 메타 위치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잖아. 우연히 같네? 같아. 그럼 같으면 저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치환기가 서로 같은 탄소를 지향한다. 그럼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서로 다른 탄소를 지향한다. 그럼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센 놈이 이겨요. 센 놈이 이겨요. 자, 얘는 CH3가 지정하는 포지션은, CH3기의 치환기가 지향하는 포지션은 여기 부분이겠지.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자, OH기가 지향하는 포지션도 오소 파라 위치야. 그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야. 여기는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파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경쟁을 하겠죠. 근데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는 뭐가 더 커? 얘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어디 쪽에 대한 선택성이 크다?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크다. 오케이? 전혀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기가 1, 3번 위치에 존재할 때, 이때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1, 3번 위치에 존재할 때, 왜냐면 입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되거든. 입체적인 요인을. 1, 2번 위치나 1,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입체적인 요인으로 선택성이 크게 결정되지 않는데, 치환기가 상대적으로 1번,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입체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야 돼요. 자, 이쪽에 CH3기가 지향하는 포지션은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야. 그쵸? 여기 클로라이드가 지향하는 위치 어디야?
OSOH랑 파라H. 그럼 우연히 다 같은 탄소를 지향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저 세 포지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지. 이제 선택성을 봐야 되는데, 뭐 사실 클로라이드, 메틸이나 클로라이드나 뭐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들이 아주, 얘는 어차피 끌어당기는 거고, 끌어당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메틸기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차피 같은 탄소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세 포지션에 다 들어간 게 생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거는 생성되지 않는다. 왜? 여기도 지금 치환기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도 치환기가 존재하잖아요. 이 두 개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중간 쪽에 탄소 원자의 공간은 되게 좁아요. 거기에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원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원자 세 개가 연달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치환기들 사이에 입체 스트레인, 입체적인 부딪힘이죠. 스트레인 밸런스, 그게 굉장히 크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때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여기 포지션과 여기 포지션, 여기와 여기에 대한 여기 부분으로 들어간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인 것까지 좀 고려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원 벤젠 유도체의 나이트로와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트로 반응 이제 H2SO4와 HNO3를 반응시켜서 NO2 플러스 나이트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치환기의 성격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지금 카본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카본일기가 벤젠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고 얘가 무슨 성격이야? 일렉트론을 위드 드로잉 해주는 성격이죠. 얘는 어디를 지향? 메타 위치를 지향합니다. 그나마 메타 위치 쪽의 전자를 덜 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반응을 했을 때 오소 메타, 여기 부분과 오소 메타, 여기 부분에 이제 들어간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치환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CH3기에 이쪽 편으로 NO2기가 들어간 형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주 생성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번 CN. CN도 전자를 끄는 게요. 일렉트론을 위드드링 해주는 그룹이죠. 역시 어디? 메타 위치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생성물은 여기 CN에 대해서 메타 포지션, 오소 메타 위치죠. 나이트로기가 일로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되고요. 자, 10번은 OH기네. OH기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죠. 그리고 얘는 오소위치랑 파라위치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OH기처럼 이제 전자쌍을 가지고 밀어주는 경우에는 오소 파라에 들어갔을 때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나이트로와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 OH기에 대해서 오소위치니까 여기로 나이트로기. 그리고 여기 OH기에 대해서 파라위치. 오소 메타 파라위치.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D번은 클로라이드예요. 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의 성격이 좀 특이했잖아요. 일렉트론을 위드 드로잉 해주는 그룹이지만 지향을 할 때는 오소파라를 지향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나이트로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네, 클로라이드에서 NO2기. 클로라이드에서 오소 메타파라이치 나이트로기. 이 두 혼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2번 화합물 에틸기네요. 에틸기는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오소 파라이치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는 혼합물로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 에틸기라고 표현할게요. 에틸기에 대해서 나이트로기가 오소 위치에 들어간 거. 여기 에틸기에 대해서 나이트로기가 어디? 파라이치에 들어간 거. 이 두 개가 혼합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7번. 이번엔 이제 이치원 벤젠이에요. 이치원 벤젠. 자, 이치원 벤젠 유도체 나이트로와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센 놈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번은 OCH3기. 얘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CO2, CH3. 얘는 에스터잖아요. 얘는 카본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OCH3라고 하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지향하는 포지션 오소 파라위치.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오소 위치와 파라위치 마취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로 못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 CO2, CH3, 에스터기가 지향하는 거는 메타 위치잖아요. 오소 메타. 그러면 이 경우는 동일한 탄소 원자를 지향하네요. 얘는 단일 생성물로 얻어질 수 있겠네요. CH3기고 여기 CO2, CH3기고 어차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 편에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나이트로기가 이쪽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B번은 지금 OCH3기. 요게 지향하는 거는 오소 위치가 여기 박혀 있고 파라 위치예요. 자,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지향하는 거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라지만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브로마이드에서 오소 위치는 여기고 파라 위치는 여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향하는 위치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 강한 놈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해주는 것보다는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니까 얘가 지향하는 위치가 주 위치가 되겠죠.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됩니다. 여기와 여기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아마 선택적으로는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여기는 연달아 3개가 오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입자량이 좀 더 크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생성물과 부생성물로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OCH3기에 브로마이드, 그리고 첫 번째 생성물은 일로 나이트로기가 들어간 거. 얘가 부생성물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OCH3기, 이쪽에 브로마이드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나이트로기가 들어간 거. 얘가 주생성물로 얻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10번은 지금 CH3기라고 하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지향하는 거는 오소 파라 위치고, 나이트로기라고 하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잖아요. 얘가 지향하는 건 메타 위치니까 오소 메타 위치.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지향하는 위치가 서로 같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편은 연달아 3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편은 오는 것보다는 선택성이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건 입체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나이트로기에 일로 나이트로기. CH3기 나이트로기. 그리고 이쪽 편으로 나이트로기. 자, 이 두 화물이 얻어지게 될 거고, 얘도 앞쪽 편과 마찬가지로 얘가 부생성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오른쪽 편의 화물이 주생성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번을 보시면 이쪽 클로라이드, 이쪽에 브로마이드. 둘 다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고 오소 파라를 지향하니까 클로라이드가 지향하는 위치는 오소 파라 위치. 자,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지향하는 위치도 오소 파라 위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위치가 하나 있죠. 여기.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체장애가 너무 큽니다.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치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얘는 입체적인 요인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옐로우 나이트로기.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이쪽으로 나이트로기. 자, 이렇게 두 가지 화합물이 얻어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나프탈렌의 반응입니다. 나프탈렌의 반응. 자, 지금까지는 이제 벤젠 혹은 치연기가 존재하는 벤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개의 이제 그 방향적 고리가 존재하는 화합물들 중에는 나프탈렌만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나프탈렌은 이제 친전자성 치연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대부분 1번 위치에 치환된 화합물이 얻어진다. 얘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나요. 선택성의 차이가 나. 자, 여기 나프탈렌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했어.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를 2번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또 2번 위치가 되고 얘도 1번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번, 2번, 2번, 1번. 상대적으로 위치들이 그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1번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는 여기 부분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탄소 원자에 붙었을 때는
1번 위치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끝단에 있는 것들, 고기 탄소들에 붙었을 때는 우리가 2번 탄소 원자의 결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프탈렌의 경우에는. 어디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1번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2번에 들어간 것도 물론 생기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비율로 마이너 화합물로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대부분 1번 위치에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1번 위치에 치환되는 경우가 2번 위치에 치환되는 경우보다 방향적 고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공명 구조가 더 많다. 자, 얘는 치환기가 붙어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치환기가 붙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번 탄소 원자와 2번 탄소 원자의 전자적인 밀도의 차이를 가지고 선택성을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가지고 설명은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중간체 안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중간체 안정도. 자, 그러면 1번 위치에 붙었을 때, 1번 위치에 나이트로기가 붙었을 때 그 생성되는 중간체들이 있겠죠. 공명구조가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 공명구조들의 평균 에너지가 1번 위치에 붙었을 때가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선택성이 큰 거죠. 자, 보시면 알파 위치가 1번 위치예요. 베타 위치가 2번 위치고, 알파 위치에 치환이 되면은 여기 가서 붙었어. 지금 나이트로기가 1번 위치에 가서 붙었어. 여기에 양이온이 생성되겠죠.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저거로부터 공명구조를 그려보면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의 공명구조가 그려질 수 있어요. 총 7개. 근데 얘는 공명구조의 개수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고리 화합물이잖아. 그래서 공명구조를 볼 때 어느 한 고리가 벤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벤젠의 구조가 유지되는 형태의 공명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깨져 있는 것과 깨져 있지 않은 상태, 즉 벤젠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와 그 벤젠 고리가 깨져 있는 상태의 공명구조의 에너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당연하겠지. 벤젠이라고 하는 방향족성이 제일 큰 그 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해지겠죠. 자, 얘는 전체 지금 7개의 공명구조 중에 지금 오른쪽 편 고리에서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왼쪽 편의 고리가 방향족, 벤젠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찾아봐. 몇 개냐면은 얘 유지하고 있죠. 얘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깨졌어. 얘도 깨졌고 얘도 깨졌어. 근데 얘 다시 방향수성 회복했고 얘도 방향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 7개의 공명구조 중에 4개가 왼쪽 편 고리의 벤젠 고리가 유지되는 형태의 공명구조예요. 맞죠? 7개 중에 4개가 베타 위치에 붙었어. 2번 위치에 붙었어. 그럼 얘는 일단 공명구조 개수 자체도 적어요. 그러니까 공명구조 개수만 가지고도 뭐 알파 위치에 붙었을 때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개수가 많아도 더 불안정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수보다는 실제 이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얘 유지하고 있죠. 얘 어떻게 됐지? 깨졌죠. 얘 어떻게 됐지? 깨졌지. 얘 깨졌지. 얘 붙어있지. 그럼 앞쪽에는 총 7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했고 그 중에 4개가 벤젠고리를 유지하고 있었어. 얘는 총 5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했고 그 중에 2개만 방향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벤젠고리 유지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뭐가 안정하겠어요? 당연히 1번 위치에 붙었을 때가 훨씬 안정하지. 공명구조 개수도 많지만 벤젠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명구조도 많으니까 그만큼 더 안정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여기는 이제 선택성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위치를 좀 정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이거를 분석하려면 이것들의 공명구조를 다 그려봐야 돼요. 여기에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거기에 대한 선택성이 있겠죠. 여기 두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거야. 여기랑 여기. 여기는 여기랑 같은 위치가 되니까. 자, 그럼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 중간체를 고려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좀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위치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 제가 그러니까 유기학 반응을 설명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이거를 뭐 분석하겠다? 진짜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야. 저는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 여러분의 규칙을 정해서 외우시면 돼. 일단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 붙어있으면 왼쪽 편 고리와 오른쪽 편 고리 중에 어디가 전자 밀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우측편의 고리가 높겠지. 전자를 직접 제공받으니까. 그쵸? 제공받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여기가 2번 위치가 될 거고, 여기가 1번 위치가 되는데, 2번 위치라고 봤을 때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보다 전자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이거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전자밀도가 높을 확률이 제일 커요. 구조상. 그러면 여기에 붙은 것과 여기에 붙은 게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간체의 안정도가 뭐가 더 낮다? 여기에 붙었을 때. 그때 그 생성되는 중간체 공명구조의 평균 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훨씬 더 크다. 오케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부분. 여기랑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크겠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준 그룹이니까 전자밀도가 높은 포지션이 여기일 텐데 여기는 어차피 막혔고, 여기가 1번 위치고, 여기는 2번 위치잖아요. 그러면 전자밀도도 여기 이제 두 군데가 다 높지만, 중간체 안정도를 따져보면은 여기가 선택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렇게 좀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이 좀 여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반대로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 붙어있네? 그러면 왼쪽 편의 고리가 전자밀도가 더 높겠죠, 이번에. 오른쪽 편은 전자가 많이 땡겨갈 거 아니야, 얘가. 여기가 전자밀도가 높아.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둘 다 1번 포지션인데, 여기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아무래도 땡겨가지는 효과가 좀 더 크겠죠. 그 영향이 제일 덜한 위치가 여기 부분이 되니까 이 화물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부분에 붙으면 이것과 이거 역시 거리상 여기가 좀 더 가까우니까 얘보다는 둘 다 1번 위치를 지향하긴 하는데 거리가 좀 더 먼 요 형태, 이게 메이저 화물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프탈렌에 이게 나올진 모르겠어요. 기본서에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있는 기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따질 때 이 규칙을 가지고 치환기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는 메커니즘 그려라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예요. 메커니즘 그려라는 이제 보통 그냥 단일 벤젠골이나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보통 그거를 가지고 메커니즘을 내지, 나프탈렌에서는 공명구조 그리는 메커니즘 나올 수 있지만 반응과 관련돼서 메커니즘을 그려라 하는 문제는 숫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치를 좀 정해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프탈렌의 반응 중에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설퍼나 반응. 설퍼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죠. 다른 반응들과는 다른 설퍼나 반응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죠? 설퍼나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나머지 우리가 지금 그 벤젠고리에 친전자체로서 5개를 도입을 시켰거든요. 5개. 그 중에 설퍼나 반응만 가역 반응이야. 나머지는 다 비가역 반응이야. 자, 그래서 얘는 선택성이 반응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낮은 온도에서는 어쨌든 1번 위치, 알파 위치에 대한 선택성이 크겠지. 왜? 거기가 아까도 그 공명구조 그려서 본 것처럼 중간체, 1번 위치에 붙었을 때 중간체 에너지가 낮으니까 1번 위치 쪽으로 진행되는 게 전이상태 에너지가 낮아요. 즉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낮지.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혹은 높은 온도에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1번 위치에 가서 붙는 게 생겨요. 1번 위치에. 자,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는 1번 위치에 딱 붙으면 그냥 거기에서 붙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가역 반응이 되면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 반응물로. 그러면 2번 위치에 붙는 화물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속도론적 생성물과 연력학적 생성물이거든. 왜 그런지를 보면은, 자, 여기에 붙게 되면은 중간체의 안정도는 더 낮았어요. 맞죠? 여기에 붙은 상태와 여기에 붙은 상태에서의 중간체 안정도 비교했잖아. 앞쪽에 공명구조. 여기에 붙은 게 그 중간체의 공명구조의 평균 에너지가 제일 낮았어. 그거는 즉 중간체의 안정도잖아. 뭘 보는 거냐면 지금은 생성물의 안정도로 보는 거예요. 생성물의 안정도. 여기에 1번 위치에 붙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는 수성원자와 여기에 SO3H 간의 공간상 부딪힘이 되게 크게 생겨요.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까워요, 생각보다.
반면에 2번 위치에 붙게 되면은 SO3H가 밖으로 빠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부딪힘이 심했던 이것과 이거는 거리가 되게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반응 과정에서 우리가 원쓰리 부타다이엔에 HBr이 첨가가 될 때 원투 첨가 생성물과 원포 첨가 생성물을 두 가지 다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얘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이야. 자, 모든 반응에서 원쓰리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에서 원쓰리 부타다이엔에서 HBr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키네틱 생성물이 원투 생성물이 먼저 얻어지죠. 그랬던 이유는 뭐지? 중간체가 더 안정했잖아. 그쵸? 그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의 중간체가 더 안정했잖아. 왜? 원투 생성물이 진행되는 쪽으로 만약에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면은 그때 중간체는 2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정했어.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됐던 게 더 우세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가역 반응이 되면서 다시 중간체로 돌아왔잖아. 그 다음에 1,4번 위치로 만약에 붙게 되면은 1,4번 위치를 생성하는 쪽에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높았어.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높았지만 생성물은 더 안정했잖아. 내부 알켄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낮은 온도, 여기 80도가 낮은 온도야. 상대적으로 80도가 낮은 온도예요. 여기서 붙으면 여기에 붙은 게 제일 먼저 만들어져. 근데 얘가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고 이제 반응 조건에서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특징이 제공이 되면은 얘가 다시 떨어져 버리지. 탈셀프나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붙어. 근데 얘가 연력학적으로는 더 안정한 거지. 얘가 속도론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이고 얘가 연력학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런 선택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나 반응은 이제 요게 문제로 좀 나옵니다. 자, 중간체 탄소 양이온의 에너지는 1번 위치에 치환된 경우가 더 낮기 때문에 더 빠르게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키네틱 생성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러나 1번 위치에 치환된 생성물은 수소원자, 아까 표현해드린 수소원자, 그 수소원자와 SO3H 치환기 사이 입체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이 가역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응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2번 위치 쪽으로 들어간 거의 선택성이 좀 더 커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화합물의 반응인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안스라센이랑 페난스렌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안스라센은 이제 BR2를 처리해 주는 건데, 안스라센은 나프탈린보다 방향족성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작아요. 벤젠이 제일 방향족스러운 화합물이고, 저게 이제 접합이 될수록, 벤젠고리가 접합이 돼서 늘어날수록 방향족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조금씩 더 약해져. 그래서 여기는 그냥 BR2를 처리해 줄 때와 BR2에 FeBr3를 루이스 X를 같이 처리할 때 생성물이 좀 달라요. 안스라센의 BR2를 FeBr3와 반응하면은 BR 플러스에 가까운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치어마린 형태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BR2를 처리하잖아요. BR2를. 그러면 저게 방향족 화합물이긴 하지만 방향족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중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위치가 1번과 4번 위치에 첨가가 된 거죠. 첨가가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부분만 따져봐봐. 1, 2, 3, 4번이잖아.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따져봐봐. 여기 부분만. 이게 뭐야? 이 구조야, 이 구조. 얘잖아. 여기다 뭘 처리해준 거야? BR2 처리해준 거야. 그러면 일사첨가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보면은 여기에 BR이 생성된 거잖아. 여기가 1번이 된 거고 2번, 3번, 4번이 된 거야. 거기에 브로마이드 2개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BR2를 FeBr3와 반응하게 되면은 이 친전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때는 이 안스라센이 방향족 화합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반응 형태로 진행된 화합물이 만들어졌는데, 자, 저 안스라센이 BR2와 직접 반응하게 되면은 원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 전체 고리가 다 방향족성의 성격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왼쪽 편에는 벤젠고리, 요쪽 편에도 벤젠고리 타입인데 중간의 고리는 방향족성의 성격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중결합이 일로 옮겨오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여기도 벤젠고리가 확연히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도 벤젠고리고 여기도 벤젠고리예요. 그러면 벤젠고리 2개, 그 다음에 안스라센 고리 하나. 그러면 이것들의 공명구조로서, 아니,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은 아래쪽에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야. 첨가 반응이 형태로 진행된 거야. 다만 여기에다가 염기를 때려 넣으면은, 하이드록사이드에 염기를 처리해주면은 여기에 수소원자가 제거됩니다. 다시 이중결합 만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얘가 되긴 해요. 상호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나프탈렌도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사실 극히 드물긴 한데, 조금 기본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학교들, 특히 유학생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들 간혹 그 외국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페란스랜도 마찬가지예요. 페란스랜도 똑같은 성격을 보이게 되죠. 얘도 가운데 쪽의 고리는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돼서 양쪽 편에 벤젠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어요. 치환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안스라센이랑 페란스렌은 요 정도, 요거 뭐 메커니즘을 그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저 화합물의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페란스렌이나 안스라센은 저게 접합이 되어 있지만 저 고리들 다 자체가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다 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앞쪽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환기에 의해서 가장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죠. 치환기에 의해서 반응성이랑 지향성이 조절되는 거. 그거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